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바이오에 대한 빠른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코너예요. 바이오주들이 요새 많이 부침을 겪고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들이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WHO나 EM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프레시지 바이오 형제들의 주가도 지금 상장했을 때 최저점을 이탈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각종 코로나 치료제 이 머크나 화이자의 이 출현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들 또한 많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실망감을 안기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약세에 있죠. 금방 말씀드렸던 스푸트니크 V 관련으로 잘 알려진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꼭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이 아니더라도 최정암에 대한 기술력, 여러 가지 또 다른 이 기술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프레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기사들이 몇 개가 있어 챙겨보려고 합니다. 약업신문의 기사고요. 자, 최현수 기자님의 글입니다. 프레시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의약품청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이걸 한번 진행하려다가 코로나로다가 많이 지연이 됐고,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EMA의 품목허가 심사 절차가 재개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는 이 12일까지, 그러니까 9일에서 12일까지 충청북도 오송의 제조시설에 대해 유럽의약품청 EMA죠.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고 이 프레시바이오 측에서 밝혔고, 이 프레시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9년 한국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GMP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이 실사가 지연이 됐고 이번에 실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실사 재개로 관계사인 프레시바이오 파마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HD201이라고 그래요. 이게 품목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게 좀 잘 돼서 프레시바이오 형제들이 주가들이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스푸트니크 V하고도 관련이 잘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WHO나 EMA의 승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치료제까지 나오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프리스웨이 파머가 예전에 상장했을 때 최저점 24,000원이었는데 근간에 19,000원까지 빌리는 엄청나게 큰 저점까지 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봉에서나 일봉에서 보셔도 물론 뚜렷한 지금 완벽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세 턴이 되는구나라는 지표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5주선을 돌파 안착해 줄 때가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추세를 돌려서 나갈 수 있어라는 지표가 되는데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예전에는 다중바닥, 그러니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닥까지 깨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해서 19,75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왔죠.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특히 바이오주는 기관들도 많이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저점 다 있었죠. 상장했을 때 저점이 11,700원에 이 가격도 깨가지고 8,000원대, 즉 만원대가 무너졌는데 이런 좋은 뉴스로 인해서 더 이상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근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죠.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 공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조금 좋게 잘 진행이 돼서 EMA의 품목 허가만 돼도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자, 이 근간에 부강약품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부강약품이 항암 계량 신약 SOL804가 미국 특허가 등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계승현 기자님의 글이고요. 구강약품은 자회사 다이나세라피틱스의 항암 계량 신약부 물질인 SOL804의 조성물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SOL804의 특허는 이번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라시아, 유럽,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총 7개 지역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강약품의 주가를 보면 좀 안타깝죠. 잘 올라가다가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9월 말 얘기인데 레보빌의 개발을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게 다 무너진 거죠. 사실 임상 이상 시험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입증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이 레보빌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제 대바닥권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를 급등하기 전에 가격이 보통 저점이 11,000원대인데 그래도 꾸준히 13,000, 4천 원, 14,000원을 유지하던 친구가 원점에 떨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더 이상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 돌아가지도 않을까 생각해보고 꼭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강약품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분들이 또 이 주가 하락에 대한 고통 받고 있을 것 같아서 그만 들어가 주어야 되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일단 옆으로 좀 가긴 하는데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점이 12,300원대를 또다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일단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주봉의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해요.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3,200원대인데 아직 12,000원대죠. 그래서 13,000원대 이에서 놀아주는 게 부강약품의 주가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꽤 걸려 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셀리버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셀리버리 잘 올라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꽤 잘 올라갔는데, 어, 첫 번째 올려드렸을 때가 18%, 어제도 다시 18%를 찍었습니다. 중간에 한 30% 가까이 급등했죠. 월봉에서 보면 셀리버리도 엄청 오랫동안 많이 떨어진 주식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 정도쯤이 물론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을 해주는 5주선을 돌파해주고 있죠. 이 5주선을 앞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못 지켜주면 또 떨어지죠. 5주선을 잘 지켜주고 20주선까지 맞고 떨어지고 맞고 이렇게 하면서 돌파 안착했을 때 비로소 이제 안전하게 다시 추세가 상향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번에 들은 대로 이제 셀리버리가 미국 NCA 산하연구소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개발 제안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회사,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개발 제안을 이 한 회사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러니까 이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정 신약 예방학 연구 개발소 중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이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셀리버리 쪽에서도 좀 좋은 호재가 되고 또한 셀리버리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이제 일본부터 기술 이전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ICP-N이죠. 요거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이 지금 일본하고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이 바이오 유럽에서 30여 개 글로벌 제약사들과 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호재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잘 도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셀리버리에 좋은 이제 호재가 작용이 되고 KRX 헬스케어 구성 종목 중에 1위를 갔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KRX 헬스케어 구성 종목들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셀리버리만 유독 15.56% 상승해서 탑 1위가 됐습니다. 이 KRX 헬스케어 우선 주목 시가총액 탑5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팜인데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밀리고 있죠. 유일하게 SK바이오팜만 올라갔는데 이 SK바이오팜 올라간 이유는 제가 전 영상, 그러니까 바이오주 정보도 알려드렸고 이럴 정도로 그 KRX 헬스케어 지수가 이렇게 밀릴 정도로 제약 바이오주 업체들이 크게 부침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사실은 그 제약 바이오주죠. 그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백신들도 많이 맞으면서 예전 주가들로 약간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약품에 대한 이 기술료 수익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한미약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좀 잘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거의 희소식이라고 그래요. 자, 데일리팜의 선승현 기자님의 글이고요. 한미약품이 기술료 수익 감음 해소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미약품이 잠시 주춤했던 기술료 수익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 1년 만에 신약 기술 수출을 상승시키고 100억 원대 계약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후속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죠. 제가 전 영상에서 신약 기술이 성차시킨 6개 정도 이걸 알려드렸죠.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 한미약품은 지난 4일 미국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혁신 신약으로 개발 중인 FLT 억제제, 이 HM4323구를 기술 수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계약으로 한미약품 앱토즈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250만 달러, 약 150억 원 500만 원 달러의 현금과 750만 달러 규모의 앱소스 주식으로 나눠 받기로 하였죠. 어쨌거나 한미약품의 이 차트를 좀 봐도
역시 한미약품도 굉장히 많이 밀려져 있어요. 월봉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약바에 좀 많이 떨어졌듯이 예전 작년 거의 3, 4월, 뭐 7월 달 정도로 주가가 회귀를 해버렸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완바닥, 투바닥, 되도록 이제 돌아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 좀 잘 돌아나가 줘서 사실 삼리약품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많죠. 예전에 거의 고점이 한 42만 원대 이렇게 가던 주식이 반토막 났는데, 지금 이제 기술료 수출 얘기도 있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반등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